안녕하세요. 책방 러너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뛰고 계신가요? 마라톤 시즌이 한창인 지금 많은 러너가 환호와 열기 속에서 완주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유독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상당한 러너들입니다. 시즌이 다가오면서 급하게 마일리지를 늘린 러너,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강도 높게 후련한 러너, 수개월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다가 대회 한 달 전에 대상포진을 겪은 저처럼 말이죠. 오늘은 마라톤을 준비하다 몸에 탈이 난 사람들, 그리고 회복하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2013년 회사 생활과 동시에 러닝을 시작해 지금까지 달리기로 겪을 수 있는 부상의 대부분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러너라면 한 번쯤 마주하는 장경인대부터 시작해 오금, 발바닥, 발목, 종아리, 그리고 소화기관까지 부상을 입을 때면 그때마다 얼음찜질로 통증을 가라앉히거나 압박봉대로 테이핑을 하고 한의원이나 정형외과를 방문하면서 몸을 회복해 나갔죠. 어느 한 군데 다치면 다 나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최선인 줄 알았지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회복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뻣뻣한 근육을 이완시키기도 하고 산을 천천히 오르내리면서 다리 전체에 자극을 주기도 하고 신발 안에 깔창을 넣어 뛰기도 했죠. 그중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하면 부상 부위가 호전되고 동시에 기록까지 좋아진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트레드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실내 운동기구, 지루함, 다이어트용, 따분하고 재미없다 등등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운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트레드밀은 회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밖에서 뛰면 바람, 기온, 경사 외에도 노면 상태나 지면 충격 같은 외부 변수들이 시시각각 변하지만 트레드밀에서는 이 모든 요인을 컨트롤할 수 있죠. 운동하다가 힘들면 잠시 멈출 수 있고 장에서 신호가 오면 화장실에 다녀와도 되죠. 제한된 상황 속에서 오롯이 내 몸에 집중할 수 있는 게 트레드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싶은데요. 만약 당장 뛰기 힘들 정도의 부상을 입거나 발목이나 발바닥이 불편한 분은 우선 트레드밀에서 걷기로 내 근육과 리듬을 차근차근 살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인클라인 기능은 트레드밀에 경사를 가해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경사를 높여서 뛰면 충격은 줄어들면서 심장과 근육에 충분한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뛰지 않고 걷기만 해도 좋은 운동이 되죠. 저는 올해 초 종아리 부상으로 고생할 때 인클라인에서 뛰거나 걸으면서 TNF 100km와 3천 마라톤을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현재 무릎이 아프거나 아킬레스건 종아리 쪽에 부상을 입었다면 트레드밀의 인클라인을 가한 운동이 최고의 재활 운동이자 후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장경인대 부상으로 한동안 뛰지 못할 때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르막은 괜찮았지만 내리막에서 조금 시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산을 누비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 기분 전환이 되다 보니 매달 한 번은 1000에서 2000m급의 산을 오르내렸는데요. 그렇게 몇 달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장경인대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부상 초기에는 1km도 못 뛰었는데 산을 다니면서 2km, 3km, 5km, 나중에는 10km까지 뛰면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산을 오르는 동안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튼튼해져서 무릎으로 가는 부담이 덜어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저항성 운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트레드밀과 등산은 엇비슷한 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산과 달리 트레드밀에서는 내리막이 없으니까요. 회복 측면에서는 트레드밀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트레드밀 회복 루틴을 소개합니다. 1단계는 걷기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뛰기 힘든 러너는 걷기부터 시작해 하체를 튼튼히 만드는 밑작업을 해줍니다. 이때 인클라인 경사도는 5에서 10, 속도는 5에서 6으로 설정해주세요. 처음에는 30분 정도 걸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리거나 경사도를 올려줍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시기이므로 어디까지나 운동 감각을 되찾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2단계는 걷기와 뛰기입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나아져 뛸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서면 이때부터는 걷기와 뛰기를 병행합니다. 인클라인은 5에서 6, 걷기 속도는 1단계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달리기는 평소 조깅할 때의 페이스 한 8에서 10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30분 정도 걷기해보고 40분, 50분, 1시간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립니다. 이 시기에는 최대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단계는 조깅입니다. 다리 통증이 거의 없어진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깅을 시작해주세요. 이때 인클라인은 3에서 5, 속도는 8에서 10 정도로 설정해주세요. 저는 트레드밀에서 조깅하면 보통 인클라인을 3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데 조금 부담 간다 하시는 분은 2에서부터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슬슬 운동 강도를 올리고 싶겠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또 아니라서요. 내 몸을 면밀히 살피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부상 입은 러너를 위한 트레드밀 활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대회를 향해 열심히 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부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운동을 못하면 정말 우울하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부상은 바꿔 말하면 달리기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이 기회에 나를 되돌아본다 생각하고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